지금 어차피 올해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3기 신도시라는 대형 악재, 부산의 에코 델타시티, 금리 인상, 여러가지 악재가 많은데 내가 굳이 이거를 안고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이든 그리고 온라인 강의든 그래서 제 영리적인 목적으로 다가설 때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전제되는 조건은요, 여러분 모두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 그때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기면 당신한테 의지 안 하고 당신 강의 안 듣고도 할 수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거 인정. 그런데 그분들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첫 번째, 성격 우유부단하다. 우유부단하신 분들, 내가 스스로 결정 못한다, 이런 분들은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강인호님, 내 멤버십 가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이나 가입해주셨네요. 이렇게 제 진실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첫 번째를 뭐라고 했는지. 그럼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차차 드리겠지만요, 저도 그렇죠, 우유부단. 네,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강의를 꼭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얼마만큼의 그 리스크를 감내가 가능한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강의를 듣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사람,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강의 들으면 안 돼요. 왜? 제 강의를 들어도 전혀 판단이 안 됩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미셸님께서 대출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당연히 갚으셔야죠. 네, 갚으셔야죠. 자, 양희님께서 잘 결정 못하는 사람은 강의 들으세요. 지금은 살 때다. 네, 제가 살 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아직 올해는 살 때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타이밍이 있는데 내가 내 곤조가 세다, 내가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서 내가 결정한 물건을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강의를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나보다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도 많은 겁니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단언컨대 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거죠. 자, 저는 언젠가는 여러분들 앞에서 유료로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강사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는 약속해 드릴게요. 저는 무조건 아파트만 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는 재개발 입주권 가능한 거, 안전한 것만 저는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거 하나 약속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지켜봐도 좋아요. 저 당당하니까요. 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3년간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준비해서 땄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경매 관련 책만 40권 읽었고요. 이 40권 그냥 한 번만 읽은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최소 3번은 읽었습니다. 한 책을요. 왜? 그 저자의 사고방식을 제가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고 그냥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책은 제가 10권 정도 읽었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그 유튜버들, 비판하는 유튜버들 다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같이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자, 여기서 절대로 파는 시기는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파는 시기. 그리고 여러분들 책 보시잖아요. 뭐 빠숑 형님의 입지 분석이라는 책 있죠. 뭐 지금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오르는 지역이 있다. 그런 책은 한 2번 읽으세요. 꼭 빠숑 형님의 생각을 읽어야 됩니다. 저자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지역, 요런 지역, 저런 지역, 뭐 모런 지역, 무른 지역, 네, 하여튼 무슨 지역도 전부 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지역들에 항상 공통된 포인트가 있더라. 무슨 포인트? 평당가가 높은 곳을 추천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은 저자의 책의 그 저자 사고방식을 읽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보수적으로. 물론 저는 투자 내공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개위 적고 수익률이 높고 채수만 늘리면은 개수만 늘리면은 모든 수익률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매일매일 부동산 호가 시세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가짓수를 늘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개에서 두 개만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양희님께서 차트 보는 법도 따로 연구 안 해요. 차트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자, 실거래가는요, 여러분 과거예요. 과거. 부동산은요, 싸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개의 시기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주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하잖아요. 그런 시기에 내가 사놓고 그냥 2년만 눈 감고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입니다. 따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 번만 더 비판할게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약간 그런 쪽으로 이야기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문학적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문학을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를 볼 때나 다른 부동산 유튜브를 볼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비판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판적인 시각은 무작정 비난을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비판적인 시각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지? 이렇게 계속 꼬치꼬치 캐물을 수 있는 나 혼자 자문자답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은요,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삶은 긍정적으로 가득해야 되고 그렇게 전문가라고 보는 집단을 여러분 맹목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주변 지인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한 유명인한테 미쳐가지고 야, 이 사람 말 무조건 맞다 라는 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해줘요. 자, 이 친구가 인스타에서 누굴 팔로우 하다가 한 주식을 이야기해주는 인플루언서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인스타 상에서 본 거예요. 이 사람 매일매일 수익률을 공개합니다. 계속 돈 버는 거. 매일매일 투자해서 매일매일 돈 버는데요. 걔가 한 달, 두 달 보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추종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물 좀 먹고 갈게요. 자, 이 인플루언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요, 유료 가입이에요. 자, 1년짜리 회비 300만원씩 받고 유료 강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나한테 투자를 해라. 나한테 1000만원 맡겨라. 당신한테 연 10% 이자로 월 단위로 해서 매월 끊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하죠? 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폰지 사기를 하는 거예요.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가 굴립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매월 10만원씩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만원요, 어디서 입금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투자자의 원금에서 또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영원히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원히 본인한테 투자를 하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면 그 누구도 피해를 받지 않겠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폰지 사기예요. 제 친구가 그런 사람한테 빠졌다가
정말 큰 코 다쳤습니다. 큰 코 다쳤어요. 제가 경고해줬거든요. 주식 투자 매일 해서 돈 버는 사람 없다. 그 수익률 포토샵으로 충분히 조작 가능하다. 조작 가능하다. 그래서 믿을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들어 먹어야지 말이죠. 예, 들어 먹어야지 말이죠. 자, 죄송합니다. 전세 대란 이야기 하다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이제 정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컨대 다주택자 양성을 해야 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정부에서 세수 확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종부세 합산 배제에다가 양도세 반값 또는 뭐 재산세 이렇게 반값 뭐 이렇게 내죠. 자, 그러면은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걸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어떤 걸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다른컨대 취득세 중과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취득세 중과 완화. 네, 그쵸, 비비안님 맞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왜?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집값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어디? 세종, 인천, 대구 이 트리오들 장난 아닙니다. 빠지는 게. 자, 이런데 오늘 어디죠? 오늘 저희 톡방에서 나온 이야기. 잠깐만요. 톡방에서 저희 카톡방에서 잠깐만요. 카톡방에서 어떤 아파트가 나왔었는데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 여기 있다. 자, 이게 뭡니까? 죽전역 앞에 있는 아파텔이에요. 죽전역 앞 아파트. 이거 보세요. 마피 떴죠. 마피. 아파트는 안 팔립니다. 절대로. 응? 아파트는 안 팔린다고요. 근데 왜 사요? 여러분, 101동 중층 프리미엄 마피 마이너스 5천 매매 5억 2천. 이거 뭐지? 잠깐만요. 죽전역? 여기 옆에 건가? 주상복합. 오피스텔이구나.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아파트 분양권. 여기 있다. 5억 2,900. 매물 없었는데? 이 폰에서는 보이는데? 여기 있다. 네. 보이시죠? 공인중개사 협회 매물. 죽전역 시티 프라디움. 매매 5억 2,980인데,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5천이에요. 분양가 5억 7,98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땡땡땡이한테 아파트를 사라고 빨래질 당해가지고 대구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들 싹 다 망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싹 다 망했다고요. 빨래질 제대로 당한 거예요. 제대로. 이거 보세요. 죽전역 시티 프라디움 마피 5천입니다. 마피 5천. 자, 또 어디 가볼까요? 여기 감삼역 힐스테이트인가요? 대구역 힐스테이트.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대구역 힐스테이트.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이건 거래가 안 되죠. 주상복합. P2300. 이거 말고 감삼역에 뭐 있었는데? 봅시다. 감삼역에 오피스텔 분양권. 뭐 이런 거 볼까요? 해링턴 플레이스 감사 한번 볼까요? 평형대 동일하죠. 평형대가. 보세요. 마피 2000. 네. 이런 거 풀피 주고 사가지고 지금 작살났다니까요. P 2000 주고 사가지고 지금 마피 2000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해가 4천만원입니다. 이런 거 사서 장기 보유해라?
이런 인간들이 진짜 뭔 강의랍니까? 힐세트 감삼. 힐세트 감삼. 그쵸, 그때 그거였죠? 이건 어때요? 주상복합. 이건 아파트인가요? 아파트인 것 같고. 아파트 분양권이죠. 여기서 오피스텔 분양권 보면, 네, 1세트 감상 보면 무피죠. 이거 2,500 주고 산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마피 2,000. 그러면 4,500 손해입니다. 4,500 손해. 이게 바로 부동산의 위험한 점이에요, 여러분. 자,